좀 괜히 샀나? 후회를 하던 찰나에 머리 브라운 알렉산더 맥 정가로 명품을 사진 않습니다. 100만원 넘게 할인받아서 할인 구매가 가능한 팁을 드리자면, 안녕 알로아들, 관리하는 남자 아우라 M입니다. 남자 명품 뽕뽕뽕뽕템과 후회템 1편 가방, 2편 의류와 신발, 3편 시계와 액세서리, 그 중에 오늘 2편이고요. 제가 지난번 1편 가방편에서 후회템으로 요즘 정말 인기 많은 보테가 베네타의 카세트백을 뽑았잖아요. 근데 거기 댓글에 명품 볼 줄 너무 모른다, 보는 눈이 없다, 이런 댓글들이 몇 개 달렸습니다. 사람마다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다 다르잖아요. 이게 스테이크 싫어하고 양념갈비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기 먹을 줄 모른다고 손가락질 할 일은 아니잖아요. 아무튼 오늘 이 편도 철저히 저의 기준, 저의 입장에서 명품 뽕뽕템과 후회템을 뽑았고요. 이 알루아들이 명품을 구매하기 전에 저런 포인트도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다,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알림 설정,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. 첫 번째 뽕뽕템, 바로 이 버버리 코트입니다. 이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리카르도 티시로 바뀌면서 로고 자체가 약간 고딕체로 바뀐 지 한 벌써 4년 정도 지났잖아요. 근데 이 로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년도 더 전에, 그만큼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잘 입고 있는 그런 코트고요. 예전에도 직장 생활을 하기는 했으나 유튜브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퇴사했던 마지막 회사에서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과급이라는 걸 한번 받았었어요. 무려 500만 원이 조금 더 넘는 돈이었습니다. 이게 굉장히 큰 돈인데, 그 당시에 그 성과급을 받아서 어머니 신발도 사드리고 가방도 사드리고 뭐 에스테틱도 보내드리고 같이 호캉스도 하고 했는데도 돈이 남더라고요. 그래서 이 남는 돈을 그냥 저축을 할까 뭘 할까 하다가 얘가 이제 어찌됐건 명목상 성과급이니까 그때 진짜 힘들게 집어러 1년 동안 고생한 나을 위해 좀 쓰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. 쇼핑은 타이밍이라고 운명처럼 버버리 시즌 오프 하는 걸 딱 봤습니다. 그 당시 제가 이걸 할 때만 해도 슬림핏이 유행이었어요.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굉장히 오버핏으로 나왔었고, 그래서 인기가 좀 없었는지 무려 50% 할인 판매를 했었습니다. 100만 원대 초중반에 구매를 했는데,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걸 구매해놓고 입질 않았어요. 이게 다들 슬림핏을 입고 다니는데 이걸 혼자 입고 다니니까 되게 약간 이불 거적대게 입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좀 괜히 샀나? 후회를 하던 찰나에 그 바로 다음 가을 시즌부터 갑자기 오버핏이 대열풍이 불더니 그때부터 뽕을 뽑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년째 굉장히 봄, 가을 열심히 입고 있는 코트예요. 근데 좀 아쉬운 건 요즘에 봄, 가을이 너무 많이 짧아져가지고 1년에 몇 번 잘 못 입기는 합니다. 근데 내가 몸이 이렇게 커지지 않는 이상 10년 이상은 거뜬히 더 입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두 번째 뽕뽕템은 바로 알렉산더 맥퀸의 오버솔 스니커즈. 이 맥퀸 오버솔이 유행한 지 진짜 몇 년이 지났는데, 제가 얘를 구매한 거는 몇 달이 안 됐어요. 한 3달 됐나? 제가 지난 1편 가방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명품 살 때 절대 유행하는 아이템을 사지 않아요. 그래야 저는 좀 오래 쓰고 오래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걸 되게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발렌시아가 트리플 S도 그랬고, 또 발렌티노 히든 스니커즈도 그랬고, 다들 뭔가 이렇게 반짝 떴다가 확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서 얘도 언젠가 좀 가라앉겠지, 유행이 끝나겠지 하고 안 사고 있었는데, 얘는 살짝 이제 그냥 컨버스화처럼 약간 좀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이제 뒤늦게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. 보통 가장 많이들 신으시는 건 이제 여기 아웃솔도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 제품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, 그래도 좀 덜 흔할 것 같다 해서 얘를 골랐고요. 얘 원래 한국 지금 정식 가격은 79만 원인데 전 거의 한 반값 정도 할인을 받아서 40만 원대 초반에 구매를 했습니다. 이제 연말만 되면 뭐 파페치, 매치스 패션, 뭐 마이테레사 이런 해외 명품 직구 사이트에서 연말 세일을 엄청나게 하잖아요. 원래 이런 인기템들은 할인율도 안 높고 재고도 되게 조금 있어서 되게 빨리 매진이 돼요. 이럴 때 할인 구매가 가능한 팁을 드리자면, 남성용 신발에서 보지 마시고 여성용 신발에서 한번 보세요. 이제 서양인 분들은 발 큰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성용 중에도 260, 270 이렇게까지 크게 나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제품이 41 사이즈, 한국 기준 260 사이즈인데 남성용은 애진작 품절이었으나 여성용으로 나온 41, 260 사이즈는 재고가 있었고요. 심지어 그 여성용 안에서도 좀 안 나가는 좀 대형 사이즈다 보니까 세일 마지막쯤 해서 추가 할인을 더 해줬어요. 이 제품이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는 진짜 패션 소화제예요. 어떤 옷을 입어도 다 소화가 됩니다. 뭐 정장, 캐주얼. 근데 정말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, 이게 신발이 길들기 전까지 발이 엄청나게 아파. 이거 신다 보면 가죽이 좀 늘어나고 내 발에 감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덜 아프긴 한데, 그래도 이게 아주 편안한 신발은 아니에요.
세 번째 뽕뽕템 베르사체 니트. 원래 베르사체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뭐 골드, 골저스, 볼드 이런 단어들인데 저는 평소 스타일이 완전 정반대예요. 저는 실버, 그다음에 뭐 모던, 심플 이런 걸 주로 선호하고 입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내가 베르사체를 죽기 전에 내 돈 주고 사서 입을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이제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제가 1년 전 스페인 여행을 갔다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간다는 라로카 빌리지 아울렛을 갔었어요. 그래서 그때 뭐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했는데 셔틀 시간이 딱 남은 거죠. 사지는 않겠지만 한번 들어가나 보자 해서 베르사체 매장을 딱 들어갔는데 얘를 딱 발견한 거죠. 일단 베르사체스럽지 않은 굉장히 그 안에서는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었고 이게 그냥 일반 되게 얇은 니트가 아니라 도톰하면서 이 직조감이랑 패턴이 되게 잘 짜여져 있는, 그렇다고 또 베르사체 티가 아예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또 베르사체 하면 떠오르는 메두사 금장에 이렇게 딱 펜던트가 달려 있습니다. 근데 그런 디자인을 떠나서 얘를 구매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쌌어요. 베르사체 니트가 100만 원이 조금 넘어요. 얘도 원래 택가는 그 당시 가격으로 한 120만 원 정도 택이 붙어 있었는데 할인을 무려 88%에서 택스 리펀드 다 받고 나니까 13만 원대였습니다. 이곳저곳 다 받쳐 입기 좋은 기본 니트, 기본 아이템으로 얘도 굉장히 열심히 뽕을 뽑고 있어요. 되게 열심히 뽕을 뽑아서 그런지 보풀이 조금 일어나긴 했는데 거스릴 정도는 아닙니다. 이건 보풀 제거기로 조금 뜯어내면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 후회템, 버버리 샌드링엄 트렌치 코트. 뽕뽑템 1번도 버버리 코트고요. 후회템 1번도 버버리 코트입니다. 그 이야기인 즉슨 버버리 코트는 핏을 정말 잘 골라야 돼요. 매 시즌 혹은 이제 매 년마다 조금씩 핏이 바뀌는 일반 버전 코트들이 있고요. 1년 4계절 내내 완전 똑같은 핏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기본 베이직 라인, 헤리티지 라인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버버리 코트를 처음 입문을 하실 때 되게 오래 입을 수 있는 베이직한 라인인 헤리티지 라인 중에서 고르게 되는데 웨스트민스터, 캐징턴, 킴링코 그리고 가장 슬림한 샌드링엄이 있었는데 이제 샌드링엄이 첼시로 리뉴얼이 됐는데 얘는 그 당시에는 가장 슬림했던 이제 샌드링엄 핏이고요. 그때는 진짜 슬림한 게 유행이었어. 뭐 스키니진 막 이렇게 입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오버핏이 유행하고 남자분들 이제 몸 키우는 게 되게 유행이 되고 마른 게 콤플렉스가 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얘는 이제 장롱 속에 박혀서 한 번도 밖에 입고 나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버버리 코트는 정말 꼭 매장 가셔서 핏별로 다 입어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. 또 기장감도 되게 짧아요. 이게 웨스터민스터랑 캐징턴은 롱한 길이감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나오는 슬림 핏인 첼시도 롱은 안 나옵니다. 딱 레귤러, 미디엄 길이 정도, 이렇게 무릎까지만 오는 그 정도 길이감만 나오기 때문에 약간 버버리의 맛은 좀 길게 펄럭거리는 맛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첼시 핏 꼭 피하셔야 돼요. 이제 이거 워낙 안 입다 보니까 누굴 줄까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 이니셜 자수가 또 박혀있기 때문에 누구 주기도 뭐하고 패션은 또 돌고 도는 거니까 언젠가는 슬림한 핏이 유행하지 않을까. 그때 되면 제 나이가 뭐 60대일 수도 있고 70대일 수도 있으나 그때를 기다려보면서 일단 장롱 속에 박아놓고 기다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두 번째 후회템, 톰 브라운 글로시 레더 롱윙 브로그. 톰 브라운도 시즌마다 정말 페피들만 입을 수 있는 되게 실용적인 아이템들을 몇 개씩 내놓기는 하지만 베이직한 아이템을 잘만 고르면 이거 정말 10년이고 20년이고 입고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. 다만 가격대가 정말 높습니다. 뭐 셔츠 80만원대, 니트 200만원, 가죽 가방은 뭐 500만원대, 800만원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선뜻 사기에는 분명히 부담되는 가격대긴 합니다. 근데 지난번 1편 가방편을 보셨거나 지금 이 영상을 스킵 안 하고 처음부터 쭉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. 저는 절대 제 돈 다 주고 정가로 명품을 사진 않습니다. 꼭 세일할 때만 사요. 어차피 이렇게 매 시즌 나오는 되게 베이직한 라인의 아이템들이라면 굳이 백화점 매장 가서 사는 것보다, 물론 거기서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있긴 하겠으나 저는 돈이 더 절약이 중요하니까 온라인 세일할 때 혹은 아울렛 가서 사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. 윙 브로그가 현재 한국 공식 사이트에서 197만원인데 저는 60만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. 무튼 되게 저렴한 가격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후회템이 된 이유, 코디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 블랙 컬러의 구두가 코디하기 어렵다는 게 약간 선뜻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 쉐입, 모양 자체가 은근히 여기저기 좀 안 어울리는 캐주얼한 슬랙스에 신으면 정말 얘만 딱 정장 구두 같은 느낌이라서 좀 따로 놀고요. 반대로 정말 정장에다가 얘를 신으면 광택감도 있고 좀 엠보 느낌의 재질감이 표현된 제품이라서 신발만 너무 튀어서 신발만 눈에 들어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거 산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일단 2번 정도 신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이건 톰 브라운 옷이랑만 잘 어울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옷을 사야 되나?
세 번째 후회템, 토즈 드라이빙 슈즈. 드라이빙 슈즈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토즈죠. 운전할 때 신으면 굉장히 편한 신발인데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리본이 달려있는 요 가장 기본 베이직 라인이 한국 매장가가 63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T자 금속 장식에 달려있는 게 한 80만원대까지 나와 있습니다. 저는 얘를 이제 미국 갔을 때 아울렛에서 10만원대에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. 그리고 이거 신고 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미친 듯이 가볍습니다. 제가 쇼호스트 생활을 했을 때 뭐 휠라 이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경량화, 워킹 슈즈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바나나 우유 한 개 무게도 안 돼요 이러면서 되게 가볍다면서 팔았던 그 신발들보다 얘가 더 가벼운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. 근데 얘가 이렇게 후회템이 된 이유, 아직까지 이거 포장 그대로잖아요. 후회템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. 차가 없어요. 제가 2년 전 영상에서도 이거 그대로 이렇게 들고 나와서 이거 샀는데 언젠가는 제가 운전을 하겠죠? 라면서 소개를 했으나 아직까지 차를 사지 않아서 방구석에 그대로 이렇게 모셔놓고 있습니다. 물론 이거를 제 일상생활에서 그냥 신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얘가 아웃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아스팔트나 이런 데 걸으면 되게 금방 닳아요. 비싼 신발인데 또 빨리 닳으면 아깝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올해 세운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올해는 꼭 장롱 면허를 탈출을 해서 쏘카 10번 빌리기인데 그때 이제 쏘카 운전하면서 이걸 한번 신어볼까 합니다. 꼭 신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. 저는 후회템으로 뽑았으나 이제 개인적인 성향에 맞춰서 뽕뽀템이 될 수도 있고요. 반대로 저는 뽕뽀템이었으나 여러분들께는 후회템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구매하시기 전에 꼭 여러 가지 포인트를 생각을 다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3편에서는 시계, 주얼리, 액세서리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. 관리하는 남자가 매력적입니다. 또 봐요.